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지난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집안의 골칫거리인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싸가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소비까지 심하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지라 여러모로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나 답이 없었던 시누이. 저에게도 여러모로 피해를 입힌 시누이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여준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미호,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지낸다고 하던데 집 장만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 당분간 머물고 싶다고 그러네. 당신 생각은 어떤 것 같아? 나야 뭐 아가씨 결혼식 때 잠깐 봤었던 게 전부니까. 나이도 나랑 동갑이라고 하지 않았나? 같이 지내면 얘기할 건 많겠다. 걔가 성격이 좀 이상한 편이라 맞춰주기 힘들 거야. 유학 갔다 왔으니까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기는 하겠지만. 유학 다녀온 건 왜 다녀오신 거야? 디자인 전공하신다고는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절대 비밀 지킬 수 있겠어? 나야 뭐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아가씨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둬야 내가 혹여 실수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살인죄 저지른 거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말해봐. 미호 걔 남자 고르는 눈이 완전 똥인 수준이거든. 유학 가기 전에 만난 얘가 최고였는데 걔가 완전 양아치라서 부모님이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유학 보낸 거야. 왜? 어떤 수준이었길래 유학까지 보내서 떨어뜨려 놓으셨던 건데? 온몸에 천사의 악마의 부처까지 죄다 문신해 놓은 거 보고 기겁했잖아. 소개해준다고 해서 같이 식사할 일 있었는데 딱히 감추지도 않더라고. 보다 못한 엄마가 문신이 좀 많다고 은근슬쩍 말했더니 나중에 더 할 거라고 하잖아. 뭐 요즘은 문신들 패션으로 많이 하긴 하니까. 설마 당신도 문신하고 싶은 거 아니지? 난 절대 반대니까 행여 그럴 생각하지 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문신 때문에 양아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두 분 다 깐깐하시긴 해도 열린 분이신데. 식당이 라운지 같은 곳이었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더라. 아무리 전자담배라고 해도 식사 자리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한마디 했더니 나한테 들릴락 말락 욕도 뱉고. 하여튼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헤어지고 유학 가신 거 보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말 잘 따르긴 한 거네. 아, 말도 마. 유학 가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부르던 애가 안 가겠다고, 그 양아치랑 결혼하겠다고 오만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가 그냥 돈으로 설득했지. 걔 유학 가 있는 동안 넉넉하게 지원해 줄 거고 귀국하고도 돈 많이 줄 거니까 제발 좀 가라고. 심할 때는 걔한테 일주일 동안 들어간 돈이 내 한 달 월급인 적도 있었다니까. 이 집에 온다고 뭐 문제될 건 없겠지? 어차피 물건이야 따로 쓸 거고 우리한테 돈 받아가진 않을 거 아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걔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애야 여러모로.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뭐 그래도 집에 같이 사는 건 그렇게 오래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안 되잖아. 유학을 다녀온 시누이가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시누이가 저랑 정말로 안 맞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시누이는 누구와도 잘 맞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잘생기고 위험해 보이는 데다 날라리 티가 나야만 이성적으로 끌림이 생긴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시누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세연이, 우리 동갑이잖아.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한다? 이미 말 편하게 하고 계시네요. 말 편하게 하라니까 왜 높이고 있어. 술자리에서 혼자 분위기 망치게 탄산음료 마시겠다는 사람처럼. 적어도 둘이 있을 때나 둘이서 얘기할 때는 편하게 하라니까. 나 내숭 떨고 고사한 척하는 년들 딱 질색인 거 미리 알아둬. 네, 아니 그렇게 할게. 알겠어? 좋아, 그럼 질문. 우리 오빠랑 요즘도 부부관계 같은 거 잘하고 있어? 솔직히 결혼한 지 1년 정도만 지나도
부부 사이에서 갱년기 온다고 그러잖아. 갱년기가 아니라 권태기 아냐? 권태기나 갱년기나 그냥 대충 문맥으로 알아들었으면 되지 따지고 있어? 유학 때문에 외국에서 오래 지내서 그래. 이해해. 따지는 거 아니고 그냥 알려준 것뿐이야. 당연히 이해하지. 야,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하니까 네가 오해를 했나 보구만. 나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농담한 거야, 농담. 말투 틱틱거리게 말해도 농담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괜히 시비 건다고 따지고 그러면 나 속상하다. 나 속상하면 우리 사이 앞으로도 계속 삐걱거릴 거고 여러모로 너한테 좋을 거 없겠지? 오케이?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날짜보다 좀 늦네? 안 그래도 남편이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던데 전화가 자꾸 안 된다고 하더라. 야, 내가 이래저래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잖아. 그리고 오빠 보나마나 잔소리만 퍼부어대고 그럴 건데 목소리 들어서 뭐하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나 집 장만하기 전까지는 매일 볼 거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집 좀 알아보면서 느긋하게 쉴 생각이야. 어머님이랑 남편 말로는 곧장 방 구할 거라고 하던데? 느긋하게 구하려는 이유라도 있을까? 에헤이, 이 언니 나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네. 서운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아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해서. 우리 오빠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결혼식 때 고작 한 번 본 사이인 거 알지? 너무 급속도로 친해지지 말자. 남이 불편해하면 괜히 궁금해하지 말고. 오케이? 사실 시누이가 같이 지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별난 구석이 조금 있는 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주부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회사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어지간히는 맞춰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 편하게 하라니까 왜 자꾸 존대야. 새언니, 편하게 얘기해. 뭔데 그래? 내 가방 말인데 엄마한테 받은 게 안 보이더라고. 그거 조금 낡기는 했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혹시 빌려갔나 해서. 그걸 왜 내가 빌려가? 그리고 낡기는 했어도 의미가 있다는 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무슨 양심 공격하는 말부터 꺼내는 거 보니까 내가 훔쳐갔나 의심하나 보다? 아니, 얼마 전에도 내 옷 입고 외출했었던 거 기억나서 그때 떡볶이 국물 잔뜩 묻어있었던 것도 별말 안 했는데. 헐, 무슨 옷을 입고 갔다고 그래. 나는 새언니 옷 줘도 안 입어. 가방이니 뭐니 본 적도 없고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실제로 입은 게 사실이잖아. 그냥 국물 묻혔다고 하고 가방 빌려갔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야, 진짜 살다 별 황당한 취급을 다 받네. 내가 명품 쇼핑으로만 한 달에 3천만 원까지 질러본 사람이야. 한정판 같은 옷을 전시용이랑 외출용으로 2벌씩 지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이즈도 안 맞는 남의 옷을 내가 왜 입냐고. 낡아 빠져서 버튼 부분도 덜렁거리는 가방을 내가 왜 끼고 나가냐고. 낡아서 버튼 덜렁거린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조금 전에는 분명히 내 가방 본 적도 없고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며. 그거야. 끼고 다니는 것들이 죄다 수선 몇 번은 다녀온 것처럼 낡았으니까 대충 말한 거지. 하여튼 간에 나는 아니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오빠한테나 물어봐. 어디 바람이라도 피우면서 딴 여자한테 준 거 아니야? 자기가 물건 가져가 놓고 이젠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이간질이라니 사소한 농담인데 왜 또 정색을 하고 그러시나? 그렇게 매사 진지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보세요 아가씨,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누구한테 사회생활 운운하는 말 들을 정도로 경우 없었던 적이 없거든? 오히려 아가씨가 유학이다 뭐다 다녀오면서 사회생활 한번 안 해봤잖아. 나보다는 오히려 아가씨 쪽에 해당하는 얘기 아냐? 이게 좋게 말을 해주니까 자꾸 시비를 거네?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아가씨 쪽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잖아. 아이 출산 대비한다고 비싼 육아용품도 사둔 것들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도벽 있어? 도벽 같은 소리 하네. 야, 돈 입금해주면 되냐? 얼마인데? 말이나 해봐. 그거 바로 쏴줄게. 새언니, 우리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지. 아니, 안 훔쳤다 갔다고 바락바락 우겨대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야 있나? 그냥 여기서 지내는 동안 월세부터 식비 비용 확실하게 계산해줘. 그리고 내 화장품도 편하게 쓰는 것 같던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계산해서 말해줄게. 오빠랑 결혼했다길래 이상한 년인 줄은 알았는데
완전 미친놈이네. 그래? 나는 어떻게 시부모님이며 남편 같은 사람들 사이에 너 같은 게 박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 컴퓨터 쓰지 말라고 했더니 왜 멋대로 쓰고 그러니? 함부로 아무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는데 네가 하도 이것저것 맘대로 설치해놔서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며 이상한 프로그램이며 난리도 아냐. 컴맹이라고 양해해달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유학 갔다 오는 동안 대체 뭘 배운 거니? 컴맹이고 자시고 간에 상식적인 건 지켜야 할 거 아냐. 남이 하는 말이 귀에 안 박히고 늘 흘러가는 거야? 새언니, 안방 마님이라고 나 구박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좀 건방지자.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임산부라고 나 봐주고 그런 거 없다? 나중에 큰일 생긴 뒤에 후회해봐야 늦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가씨. 나도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는 사정 안 봐주거든? 제 물건을 멋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기에 간단히 주의를 줄 생각으로 말을 꺼냈었던 건데 도리어 화를 내고 저를 무슨 사회성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남편에게 이 문제를 따졌더니 원래 그런 애라면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강하게 나가든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걔가 그나마 엄마가 혼내면 말을 듣는 애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지간하면 기싸움 안 지르는 애거든. 싸움이 붙게 됐으니까 골치 아프게 됐다. 내가 먼저 사과한다거나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지? 지가 잘못해놓고도 사과받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저렇게 막 나가는 성격이 된 거긴 해. 아마 먼저 사과하면 우습게 보고 그때부터 더 막대할걸? 이렇게 나한테 져서 굽실거릴 거면서 왜 그동안 까불었냐, 혼나봐라, 뭐 그런 심리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가씨한테 당한 적 있어? 나 군대 가기 전에만 하더라도 많이 미호랑 싸웠거든. 그런데 아빠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랑 싸우냐고 혼내신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져주고 살았지. 그랬더니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져서 막 나갔는데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오빠 우습게 아는 거고. 헐, 그럼 당신 집에 같이 지내기 불편하겠다. 보살도 아니고 아가씨를 용케 집에 들일 생각을 했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집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기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땐 아가씨가 말 듣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이건 나만 알려고 했었는데 왜인지 그 유학 가기 전에 사귀던 양아치랑 다시 만나는 것 같더라고. 회사 퇴근길에 보니까 카페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던데 인상은 조금 바뀌었는데 문신은 기억하는 그대로더라고. 그럼 어머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용돈도 바로 끊어버릴 거고 아주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 유학 갈 때도 헤어지는 조건이었고 갔다 와서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갔었던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야? 설마 오빠로서 불쌍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 봤으면 그럴 생각 절대 못할 텐데. 확실한 거 나오기 전까지는 괜히 얘기 꺼내봤자야. 엄마랑 아빠가 딱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가 나와야 믿어줄 거야. 가령 그놈이랑 같이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걔가 용이 주도한 면이 있어서 거짓말할 때는 또 은근히 증거 안 만들거든. 우기는 것만큼이나 말 꾸며대는 것도 잘하고 막 엄마 아빠 앞에서 억울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린다? 난 진짜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데도 확실한 증거 없어서 오히려 내 쪽이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은 괜히 나서지 말고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저는 남편을 믿어보려고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저의 물건을 훔쳐가는 횟수며 금액이며 점점 커지는 것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문득 의아한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받는 돈도 많을 시누이가 왜 이 집에 붙어 있으려는 것인지부터 자신이 쓰지도 않을 물건을 어디에 가져가서 보관하는지 등이었죠. 이야기 들으니까 확실히 이상하기는 하네. 걔 분명히 나랑 같이 지낸다고 했을 때 말한 명분이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면 잔소리 심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였거든.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그런데 당신이랑 싸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단 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열받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이해 안 가는 게 아가씨가 돈이 궁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야. 도벽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서야 남의 물건을 왜 자꾸 훔쳐가냐고. 그러게,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면 여기서 그럭저럭 쓰기엔 충분할 텐데 따로 돈 나가는 데라도 많이 있다는 건가? 아가씨가 유학 갔다가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 나갈 데가 많이 있겠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물건을 가져가서 보관할 곳도 없잖아. 그걸 버리는 게 아닌 이상은 어딘가에 가지고 간다거나 판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아? 어쩌면 당신이 말한 양아치라는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는 거 보면 양아치 놈이랑 같이 지낸다고 그런가 보다. 그 자식 가족들한테 소개해줄 때도 직업이 없었거든. 아마 지금도 보나마나 한량처럼 여자 등이나 처먹고 있을 놈이야. 안 그래도 증거 잡는다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야. 뒤를 밟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꼬리 잡을 거야. 나한테 뭐 부탁할 건 없어? 꼭 계집애 엄마한테 단단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 오빠로서 꼭 이 일에 적극 동참해야지. 그럼 당신이 아가씨 좀 몰래 미행해줘. 나는 곧 출산일도 다가올 거라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아가씨의 비밀을 남편과 함께 파헤치기로 결심한 상황이니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누이를 따라가서 양아치인 남자친구와의 동거 장소를 급습하겠다는 계획은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새언니, 개념 없이 오빠한테 나 미행하라고 시켰나 본데 다 눈치 깠으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해. 사람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적당선이라는 걸 지켜야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나 따라다니는 거 다 눈치 깠으니까 그만하라고. 나한테 남자친구 있나 없나 알아보려는 거잖아? 난 지금 솔로고 이제 귀국해서 남자친구고 뭐고 없으니까 궁금증 풀렸지? 오빠랑 아가씨는 가족이야. 그런 말로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을까? 오빠랑 나랑 남처럼 지낸 지가 얼마인데 가족은 무슨. 그리고 가족인데도 월세 받고 반찬이며 음식이며 돈 다 받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어? 오빠는 나한테 가족 운운할 자격 없으니까 신경 끄고 새언니도 마찬가지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닥치고 있으시고, 알겠어?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한다면? 그래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오빠 혼 좀 나게 해줘야겠지?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좋게 말한 거고 다음에는 얄짤 없으니까 그런 줄 알자. 그럼 네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면 가족이 서로 적당한 거리도 두고 화목해지기도 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청개구리띠라서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들러붙어 있을 건데? 그럼 들러붙어 있어줄래?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 내가 새언니 소원 처음으로 들어준다. 부탁했으니까 그럼 당분간은 더 신세 질게. 나 출산일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 아가씨. 제발 나 스트레스 받을 일 좀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 잔뜩 만들어줄게. 기대해. 양아치와의 연애 사실을 밝혀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겠다는 계획은 남편의 미행 발각으로 인해 다 끝이 나버렸죠.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괜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며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이쁜 남자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 손주 봤다는 게 참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고생했다. 원석이 아비가 손주 꿈에서도 노래를 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오죽하면 내가 아들 태몽을 대신 꿨겠니?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죠. 그런데 어머님, 아가씨가 집 새로 알아본다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서로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안 그래도 조만간 집 구한다는 애가 너무 너희 살림에 엉덩이 붙이고 있길래 한마디 할 작정이었다. 그건 걱정 말고. 참, 너 산후조리할 때 쓸 돈 필요하지? 적당히 큰 거 2장 정도 입금할 테니 애기 용품이며 필요한 거 사는데도 보태거라. 돈 아낀다고 싸구려며 중고매 썼다가는 혼난다. 알겠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님.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기분이 좋으신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닮아서 늘 새 것으로만 물건을 사고 한정판은 2개씩 장만하는 아가씨가 저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중고로 팔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고 판매글을 찾아보면 양아치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장소 또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아가씨가 내 컴퓨터 멋대로 써준 덕분에 확실히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미호가 컴퓨터 써준 거랑 증거 잡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컴퓨터 쓰면서 제멋대로 이것저것 설치하고 아이디도 자동 로그인해 놨던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여튼 간에 혹시나 싶어 중고거래 사이트 확인해봤지. 그랬더니 내 물건들이 잔뜩 올려져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공중전화 같은 걸로 전화 걸어서 직거래 하겠다고 말하고 주소 불러달라 하면 되나? 엄마 데리고 갔다가 괜히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전화번호도 보니까 아가씨 핸드폰 아니어서 상관없을 것 같아. 아가씨가 SNS 보니까 맨날 쇼핑하러 가는 시간대 있던데 그때쯤 연락해서 직거래 하겠다고 한번 해봐. 왠지 이거 흥미진진하다. 탐정된 것 같고 막 그러네. 근데 갔더니 막 본인 나온다거나 그냥 동성 친구 집이라거나 하면 뻘쭘해질 것 같기도 하고 별 문제는 없으려나? 급 긴장되네. 이거 봐봐. 사진에 보면 물건의 손이랑 얼굴 흐릿하게 비춘 것도 있거든? 남자인데다가 문신도 보이지? 이거 완전 빼박이네. 근데 왜 판매된 글이나 게시글 보면 육아용품은 없지? 당신이 애 용품도 훔쳐갔다고 속상해했었잖아. 글쎄, 다른 물건도 안 올린 거 있는 거 보면 귀찮아서 그랬나 보지. 하여튼 당신이 잘 진행해봐. 아이고, 이거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렸네. 스케일이 커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혹시 직거래 한다고 찾아간 곳에서 싸운 건 아니지? 당신 싸움 별로 못하잖아. 나 해병대 출신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건 스케일 커졌다는 건 내 예상 이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해서 양아치랑 직거래하러 갔었는데 걔가 직거래하러 나올 때 집 앞에 애를 안고 나오더라고. 설마 귀국하고 애 딸린 남자랑 같이 지내고 있다는 얘기야? 아가씨니까 놀랍지도 않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인데 미호를 많이 닮았더라고. 이거 봐봐. 물건 가져가기 전에 상태 사진 미리 찍어도 되냐고 한 컷에 같이 담아왔어. 어머 세상에, 이거 완전 아가씨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네?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면 많이 놀라실 텐데 어떡해? 이미 엄마한테는 좀 전에 보여드렸어. 뭐? 어머님한테 이미 보여드렸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쓰라고 준 카드 정지할 거고 아예 호적을 팔 거라고 그러네. 집에서 내쫓고 양아치랑 같이 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라고 덤덤하게 말하시더라. 차라리 화를 내시거나 막 울고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말이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 하긴 그동안 아가씨가 어머님 좀 실망시켰어야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는 지금쯤 완전 난리 났겠다. 엄마는 그냥 걔한테 더 얘기할 마음도 없다면서 아예 차단해버렸어. 엄마 말로는 오전에는 연락 다 왔었다던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마 당신 말대로 쇼핑 즐기고 있어서 그런가? 전화 아예 받지도 않고 있어. 아가씨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 아예 절연하실 작정인가 보네. 절연해도 괜찮아. 미호 얘는 뭐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를 하나 애정 표현을 하길 하나 돈 축 내고 사건 일으키는 거 말고는 뭐 하나 하는 게 없어. 하여튼 나도 이제 병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중에라도 말하고. 고마워. 그럼 올 때 달달한 거 좀 사오면 좋겠네. 이제 모든 게 잘 해결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병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향해 표독스러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하더군요. 야 새언니, 우리 엄마가 너 산후조리 하라고 준 돈 있지? 10원 한 장 빼지 말고 다 가져와. 우리 엄마가 준 거니까 내 돈이잖아. 그게 무슨 거지 같은 논리야? 네 엄마가 줬다던 가방 말이야. 그거 새언니 거잖아. 내 거였는데 새언니가 달라고 따진 거였어? 아니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니?
무슨 초등학생 같은 논리야. 그리고 말 조심해. 네 엄마라니 어른한테. 내 엄마를 내 엄마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당연히 내 거지. 그지 새끼도 아니고 방값에 식비까지 계산 철저히 하더니 그건 또 가지고 싶어? 네 엄마가 너 호적에서 판다는데? 뭐? 지금 네 엄마라고 했어? 하,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너는 네 엄마라고 해도 되고 나는 네 엄마라고 하면 안 되니? 그리고 너 호적에서 팔게 생겼다니까? 완전 다 들통났다고. 양아치 남자친구랑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 그리고 애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는 거. 이야, 간도 참 크지. 어떻게 감쪽같이 그렇게 가족을 속일 수가 있지? 무슨 개소리야, 정신 나간 년이. 애가 뭐 어쩌고 어째? 왜? 증거 사진이라도 보여줘? 얘따. 남편이 찍어준 사진을 보여주자 시누이는 돌연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아오더군요. 당황한 저도 맞서 머리를 잡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시누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인가 하고 봤는데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시어머니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출산한 애한테 무슨 짓이냐면서 매섭게 눈을 부라리셨고, 시누이는 전에 없이 약한 모습으로 울먹이며 자기가 억울하다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네 엄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어머니를 욕보였으니 가만 놔둬선 안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며 기겁한 표정을 지어줬습니다.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저질러왔던 죄들이 발칵난 시누이였으니 시어머니께서 믿어줄 이유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 집안 식구가 아니니 당장 병원에서 나가라며 축객력을 내렸고, 시누이는 다시 버팅기다가 따귀를 괜히 한 대 더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믿던 시어머니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리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시누이는 최근에는 제게 비굴한 척 사과를 해오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잘해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식의 청탁을 해오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자신의 죗값을 받을 뿐이라 생각했기에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으니 알아서 잘하시라고 답변을 해드렸답니다. 남편에게 들은 사실이지만 유학을 간다고 해놓고 한국을 왔다 갔다 오가며 양아치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다 임신하게 되어 몰래 출산까지 하였더군요. 얼마 전에는 연인인 양아치가 돈을 가져오라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며 얻어맞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동정심에 호소해오고 있지만 저로서는 알 바 아니니 그냥 신경을 쓰고 소중한 아이를 기르는 데에만 전념할 생각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